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로봇이 음식 서빙은 물론 요리까지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음식을 뜻하는 푸드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푸드테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겠다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치킨을 튀기고 기름을 빼내고 튀김 부스러기를 제거합니다. 포항의 한 업체가 개발한 로봇을 치킨 가게에서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이 로봇은 1시간에 28마리의 치킨을 튀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드립 커피를 내리고 프라이팬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로봇 개발도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포항공대 출신으로 최근 대전에서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대량 양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아마 곧 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정말 로봇이 주방에서 스스로 개인에 맞추어서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를 해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 및 외식 산업에 로봇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것을 푸드테크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K키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포항에서 이것이 정착돼서 성공이 되면은 전국적인 K키친, K푸드테크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푸드테크 기술 개발에는 포항공대가 전면에 나섭니다. 포항공대는 올해부터 푸드테크 인력 양성을 위한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개설해 연구 지원 및 기술 상용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K푸드테크에 필요한 자동화와 서빙하는 로봇들, 그다음에 요리하는 로봇들과 같은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저희 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식당은 200개를 돌파했고 미국과 영국, 중국에는 한식 프랜차이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술을 통해 한식의 단점인 긴 조리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한식의 손맛을 로봇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연구가 포항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비 100억 원 등 330억 원을 들여 추진할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자 포항시와 의회, 지역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유사시설 건립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도 경북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포항시의회도 도의 공모는 지진으로 고통받은 포항의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20일 결의안을 채택했고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대위도 경북도가 2019년 건립 부지를 포항으로 하기로 세부 협의를 마쳤다며 공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꿀벌이 사라지고 올봄에는 기온이 지나치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과수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일나무의 꿀벌의 수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수정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가을에는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면의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사과꽃이 피어 있지만 꿀벌은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병해충으로 꿀벌이 80% 이상 사라진 이후 양봉 농가에 이어 과수 농가의 2차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는 벌입니다. 일단 그 가수는 이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다 그렇지만 이제 벌이 최고 중요한데 벌 개체 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더구나 이달 초 이상 고온으로 개화 시기가 열흘 이상 앞당겨졌고 뒤이어 찾아온 저온 현상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수 농가는 수정률이 떨어져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초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꽃이 일찍 피는 거예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벌이 활동이 없는 거예요. 수정이 이제 좀 많이 안 되죠. 그래가 수확량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행정기관도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섰고 영덕에서만 올해 220헥타르 면적의 과수 농가에서 꽃가루 인공 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공 수분 꽃가루 220헥타, 저온 피해 경감제 320헥타 분량을 농가에 긴급히 지원하였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종잡을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과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정부가 전국적인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양봉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양봉직불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양봉협회 등이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입법토론회에서 사동청 홍익대 교수는 양봉업이 개별 농산업 가운데 공익적 기능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축산업에 묶여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양봉직불제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밀원식물 식재를 확대해 꿀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내 산지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밀원수를 심으면 보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경북에서 본격적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근로자를 직고용해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인건비 부담이 큰 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가지를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 농가. 지난주 캄보디아에서 날아온 일꾼들이 가지 유인줄을 설치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농가주가 아니라 지역 농협에 고용돼 파견된 인력입니다. 농촌의 그 고령화로 인하여 이제 인력 문제가 많이 문제인데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우리 의성군과 우리 농협과 연계하여 이제 계절형 공공 근로자를 이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공동 숙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농가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원하는 시기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직접 근로자를 최소 5개월 동안 고용해 숙식까지 제공해야 했는데 이 역할을 지자체와 농협이 맡는 겁니다. 특히 바쁜 농번기에만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더 유용하고 하루 12, 14만 원까지 치솟은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가장 바쁜 5, 6월의 파견 일정은 거의 다 찼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아랫개는 8명 쓰고 오늘은 요 간단한 작업이라고 4명을 쓰고 또 보고 상황을 보고 또 안 되면은 또 다시 신청을 할 거고 고정적인 인부를 쓸라카이 또 재정 부담도 좀 있고 그래 이래 필요할 때 이래 농협이나 이래 와가지고 사람들 지원해 주니까 저희는 좋죠 뭐. 이번 상반기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으로 의성군에 들어온 캄보디아 근로자는 50명. 이들은 군에서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함께 식사도 하고 주변 관광지도 구경하면서 낯선 타지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는 의성을 포함해 봉화, 김천, 고령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지로 선정돼 모두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합니다. 의성은 하반기에도 10명이 더 들어오고 봉화는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 농가에 10명을 파견합니다. 농번기를 앞둔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보다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코로나로 위축됐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가 다시 활발해진 가운데 이들의 무단 이탈을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1,300여 명 가운데 10에서 20%는 일터를 무단 이탈해 공단 지역에 재취업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경북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5,6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적은 임금과 짧은 체류 기간 등 근로자들의 이탈 요인을 분석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도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으려고 자치단체마다 면허를 반납하는 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고령 운전자 실태를 조사하고 사고 예방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대구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합니다. 7km가량 이어진 역주행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큰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운전자와 동승자는 70대 초반의 부부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들이 부부신데 치매세요. 아예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되세요. 지난 3월 8일 4명이 숨진 전북 순창의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도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16년 1,400여 건, 2021년 1,900여 건으로 급증세입니다. 대구시는 고령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해마다 3% 정도에 그칩니다.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데 대구시 의회는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대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면허 반납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물론 교통안전 교육을 할 수 있고 고령 운전자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조치 근거도 마련해 재정의 투명성도 확보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는 인지 능력이 또 이렇게 저하가 되고 신체 능력도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만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더욱 견고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에 자리 잡은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 그룹이 총 자산 5조 원을 넘어서면서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유상증자와 차이백 증가 등으로 1년 새 자산이 2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단숨에 재계 62위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서 지주회사가 가진 사업회사 주식 가치가 자산에 반영돼 롯데를 제치고 재계 순위 5위로 올라섰습니다. 경주시가 경부고속도로 건천 나들목을 서경주 나들목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명칭 변경은 15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한국도로공사가 명칭 변경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건천 나들목은 경주 나들목으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994년 개통했고 서경주 나들목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30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